책무구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 정책을 펴서 국민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니까 집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집이 오르면은 팔아서 대출을 갚아도 되고 세를 낳아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집을 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또 금융회사는 대출을 많이 하니까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니까 금융회사도 좋고 거기에다가 금융회사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2차, 3차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 그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 100이라면은 대출은 1000, 2000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나중에 투자된 그런 2차, 3차의 상품에 대해서 변제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금융회사가 직업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러면은 금융회사가 그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자를 이렇게 찾아서 책임을 지우려고 보니까 이미 많은 그 인센티브를 받고 다 퇴직하고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과급을 단기로 다 받아서 거의 먹튀가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2015년 7월 31일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걸 약칭 금융지배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을 제정해서 이제 이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그 금융 지배구조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여러 가지 국내에서 금융사고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려고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분쟁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로 2024년 1월 2일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명확히 배분한 문서, 이른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라. 이제 이런 조치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금융회사에는 이게 금융회사의 그 중대재해법이다 하는 큰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나중에 실제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원들에게 엄청난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작성 의무를 보시면은 거기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지주회사와 은행이고 2단계는 금투 일부와 보험 일부, 3단계는 금투, 보험, 여전,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이고 4단계는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 시점은 1단계가 2024년 7월 3일 후 6개월이니까 2025년 1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에 다 시행을 했죠. 2단계는 1년 이내, 3단계는 2년 이내, 3단계는 3년 이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대상은 금융지배법상의 임원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은 이사감사 집행임원, 그 다음에 업무 집행 책임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임원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다른 회사 임원은 지주회사 임원과 은행의 임원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 임원, 지주회사 임원도 은행의 임원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특정 임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회이사는 제외한다. 사회이사는 상임 이사가 아니고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비상임 이사고, 상시 업무에 관여를 안 하는데도 중대한 이런 그 책무구조도에 편입시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는 제외하되, 그 중에서 이사회 의장은 그나마 책임이 있다. 의장은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 직원을 임원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무구조도의 변경할 때는 책무구조도가 임원에 대해서 책무를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임원이 변경되거나 책무가 변경되는 경우는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무구조도의 작성은 먼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부담할 임원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임원이 그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가, 그 다음에 그 책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책무 기술서를 작성하고 책무 구조도를 완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의결. 금융지배법은 이 책무 구조도를 대표이사 등에게 부담을 시키지만은 대표이사 등이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라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런 그 임원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 검증이라든가 책무 구조도의 합법성을 종합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은 사전 단계지 이사회 의결 자체가 책무 구조도의 작성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이 다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책무 구조도를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무 구조도의 변경 사유는 임원과 책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인데, 그럼 임원의 변경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이사, 대표이사, 대표 집행임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후보를 추천하면은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 업무 집행 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대표이사 등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나머지 임원은 대표이사가 재량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절차에서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임원의 선임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선임하면서 자격 요건과 책무 구조도를 동시에 의결하면서 임명을 해버리면은 완결돼 버리기 때문에 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명쾌합니다. 왜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책무 구조도도 확정해야 되고,
임원의 선임도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임원의 자격 요건, 책무구조도를 한꺼번에 다 의결을 하고 이사의 의결대로 대표이사 등이 선임하고 책무구조도를 확정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업무 집행 책임자는 임면 자체가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주요 업무 집행 책임자가 아닌 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책무구조도는 작성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이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데 책무구조도는 필요하다. 책무구조도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임원의 자격 요건과 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결을 하고 책무구조도를 의결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요 업무 집행 책임자인 임원과 주요 업무 집행 책임자가 아닌 임원 간에는 선임이라든가 책무구조도의 변경에 같은 효과가 발생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임원의 선임에 관한 법적 구조가 다르지만은 책무구조도라는 변경 절차를 거침에 따라서 결국은 임원의 선임 절차까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발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면은 역시 그 작성 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A가 어떤 책무를 담당한다. 이게 책무구조도입니다. 그런데 B가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 책무는 변함이 없이 사람만 바뀌면은 책무구조도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책무가 한 세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변경되면은 책무구조도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무구조도를 담당할 임원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전체 책무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책무를 각 임원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맡은 책무를 B가 담당한다 그러면은 책무구조도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퇴임하고 새로 임원을 선임하게 되면은 100% 전부 책무구조의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처리되면은 책무구조도의 변경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각 개인별로 다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임원의 변경에는 책무구조도의 변경 절차가 따른다 하는 것이고요. 임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중요한 업무인데 금융회사가 편법으로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직원을 선임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법 경영이 되는 거죠. 그런 불법 경영을 막기 위해서 그 임원 대신 직원이 맡은 그 직원을 임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성격상 직원이지만은 금융지배법에서는 임원으로 분류해서 책무구조도에 편입시키고 또 그 직원이 변경이 있으면은 또 책무구조도의 변경 절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뭐 안 묻거나 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법 규정에 임원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회사 임원이 이 은행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 임원도 거기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임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 실제 임원이지만은 책무구조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이사. 사회이사는 상근해서 업무를 안 하는데 책무구조도에 편입시키면은 너무 가혹하다 해서 사회이사는 의장만 포함시키고 다른 사회이사는 책무구조도에서 다 배제시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을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그 직원은 임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금융회사가 편법으로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직원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 그 직원도 임원으로 포함시켜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무구조도를 변경할 때에도 그 직원의 이 책무구조도 변경 절차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원을 뭐 임의적으로 넣을 수도 없고 뭐 뺄 수도 없고, 법에서 규정된 요건에 의해서 직원을 임원으로 보는 경우에 한해서 책무구조도에 편입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